박사님, 제가 알았습니다. 저희 중에서 가장 많은 크리스마스를 보내신 분이에요. 제가 마침 이거 맞춰주셔야 돼요. 예. 아실 거야. 여러분들 제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못 먹고 살 때 1950년대, 60년대는 굉장히 결핵이 굉장히 많았어요. 결핵이. 근데 현대인 중에서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바쁜 생활 속에 못 먹고 있기 때문에 결핵이 덜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맞아. 결핵. 그래서 결핵입니다. 기침이 아니라 결핵이었던 거야. 때리려면 때려봐. 오, 맞아요. 맞죠.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바로 결핵입니다. 준기 씨의 경우 몇 년 전 이미 결핵을 앓은 적이 있어 몸속에 이미 결핵균이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심한 다이어트를 하는 바람에 면역력이 떨어져 결핵이 발병했고 성현 씨도 잦은 밤샘과 불규칙적인 식생활로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동료인 진아 씨에게 결핵이 올랐던 것입니다. 결핵이란 결핵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온 결핵균이 공기 중에 떠돌다가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 전염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현대 많은 사람들은 결핵을 이제는 희귀한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처럼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현대인에게 결핵은 거리가 먼 질병이라는 것인데 못 살고 못 먹던 시절에 걸리는 그런 병 아니었어요? 후진국이나 그런 나라는 결핵에 걸린다고 들어봤는데 우리나라는 결핵이 없어졌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80년대 이후에 이제 나라가 발전하면서 완전히 없어진 줄로만 알았는데 자 과연 정말 그럴까요? 결핵은 우리나라에서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전염병입니다. 최근 매년 3만 5천 명의 새로운 결핵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80명의 활동성 결핵 환자가 있고 이것은 OECD 30개 국가 중에서 1등입니다. 지금 파악된 환자나 신고된 환자가 이렇다는 것이고 본인이 결핵을 걸리고 있는데 아직 모르고 있거나 신고되지 않은 환자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많은 활동성 결핵 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모두 폐결핵은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결핵균이 폐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활성화된 결핵균은 폐뿐만 아니라 혈액을 타고 척추, 뇌, 신장 등 어디든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성현 씨와 준기 씨의 경우도 결핵균이 폐가 아닌 척추에 침투해 뼈에 염증을 일으킨 것인데요. 이것을 결핵성 척추염 또는 척추결핵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결핵은 신체 어디나 다 생길 수 있습니다. 폐에 물론 제일 많이 생기지만은 폐외 결핵이라고 그래서 폐외 이제 폐 말고 다른 장기에 생기는 결핵이 뼈에도 생길 수 있고 뇌에도 생길 수 있고 콩팥에도 생길 수 있고 장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폐 결핵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이제 뼈에 생기는데 그 중에 척추가 제일 많이 발생을 합니다. 결핵균이 척추로 침투해 생기는 척추결핵은 결핵 종류 중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꼽힙니다. 척추결핵은 특히 18살에서 30살 사이의 청년층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척추결핵이 진행되면 결핵균이 뼈와 뼈 사이에 염증을 일으켜 커다란 고름을 형성하고 이 치명적인 염증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 뼈가 녹아내리게 됩니다. 만약 고름이 신경을 누르면 다리 아래쪽이 마비될 가능성도 높고 요즘은 극히 드문 증상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척추에 심각한 변형이 일어나 복사등이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젊은 환자일수록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척추결핵이 발병을 해도 별다른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척추결핵의 초기 증상은 감기와 비슷해 열이 나고 몸이 피곤한 정도에 불과할 때가 많은데 건강을 과신하기 쉬운 젊은 층의 경우 피로, 기침, 미열 등 결핵의 증상이 나타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병을 키우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실제로 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지난 4년 동안 진료받은 척추 결핵 환자 28명 중 12명이 20대에서 30대 중반의 젊은 층으로 대부분 뼈에 염증이 심각해져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내원한 경우였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결핵 환자 중 20, 30대가 3명 중 1명꼴에 이르며 이 수치는 아프리카 후진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젊은 층의 결핵 발병률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젊은 층의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 자, 지금부터 면역성을 떨어뜨리는 우리나라 20, 30대의 잘못된 생활 습관 중 전문가들이 꼽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습관은 과도한 다이어트. 특히 젊은 층의 다이어트는 체계적인 식단 구성이나 운동보다는 무조건 굶고 보자는 식이 많습니다. 즉 몸을 기아 상태로 만들어 신체 저항력과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20, 30대 결핵 발병률이 후진국 양상을 띠게 된 데도 이런 무분별한 다이어트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불규칙적인 식생활 때문. 특히 아침을 먹지 않고 늦은 저녁에 식사를 하는 등 대부분의 학생이나 젊은 직장인들이 무심코 하는 불규칙한 식습관이 건강을 해치는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20, 30대들이 간단하고 편리한 인스턴트 음식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해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음주와 흡연인데요. 게다가 흡연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10대 청소년 결핵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 30대는 학교, PC방, 카페, 영화관처럼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혈액균에 감염될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요즘 20, 30대의 면역력은 어느 정도일까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실험에는 20대에서 30대 10명이 참가하기로 했고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신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생활습관 중 적어도 2가지 이상 해당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먼저 참가자들의 면역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백혈구 수치를 검사했는데요. 수치가 낮을수록 면역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인 결과 10명 중 무려 5명이 백혈구 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낮아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중 혈액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참가자들에게 투베르쿨린이라는 항원을 투여해 체내 혈액균의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했습니다. 항원을 투여하고 사흘 후 검사 결과 충격적이게도 총 10명 중 4명이 혈액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중 2명은 면역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척추 결핵 등의 발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더욱 정밀한 진단을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렇듯 결핵은 과거의 병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매우 가까운 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척추 결핵에 걸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2주 이상 몸에서 열이 나고 기운이 없으며 조금만 일을 해도 피곤할 때, 그리고 갑자기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마른 기침이 나며 별다른 이유 없이 휴식을 취할 때나 잠을 자는 동안에도 허리나 등이 아프다면 척추 결핵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척추결핵 초기로 진단을 받을 경우 최소 6개월에서 9개월 이상 꾸준히 약을 복용하기만 하면 완치될 수 있는데요. 만약 약을 꾸준히 먹지 않고 끊었다가 먹게 되면 자칫 약에 내성이 생긴 슈퍼결핵균이 만들어지고 심각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뼈까지 녹이는 척추 결핵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예방법은 규칙적인 식생활과 꾸준한 운동. 평소에 면역성을 키워두면 설령 결핵균이 체내에 들어와도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즉 체력이 강하면